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전에 자바라는 언어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게 사실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단에 보시면, 자바 프로그램 소스의 기본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좀 다르겠죠. C 언어나 C++ 또는 뭐 기타 뭐 파이썬도 그렇고 뭐 PHP도 그렇고, 각각의 언어들은 자기가 어떤 실행되기 위한 규격화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바의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보통 자바를 뭐 개체 지향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개체 지향 프로그램의 핵심이 클래스고, 그래서 자바는 이러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만드실 때 어떤 .java라고 하는 자바 소스 코드를 만들 때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공통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좀 특이하게, 제가 뭐 앞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신경을 쓰라고 했죠. 모든 어떤 .java 클래스로 .java로 만들어진 파일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소스 코드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실행되는 명령어의 형식이 여기 보시면 메인이라고 하는 요 함수라고 그랬죠. 또는 메서드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 안에 명령어를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이제 .java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상당히 많이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 작성하게 되는 모든 파일이 그럼 다 전부 다 이런 어떤 메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java 클래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클래스에만 이런 메인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다른 이 자바 클래스 파일들은 메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클래스명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파일로서 저장을 하실 때 이 명칭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할 뿐더러 클래스명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상단에 있는 클래스명이 만약에 이렇게 저장됐을 경우에 클래스명의 시작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대소문자 틀리잖아요. H고 소문자고 대문자니까 이걸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이름이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명은 반드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돼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바는 그래요. 자바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드실 때 혹시라도 소문자를 쓰게 되면 에러입니다. 그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스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컴퓨터가 이해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해 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컴파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컴파일을 하게 되면 나오는 파일이고요.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클래스를 이제 실행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동일하게 또 얘기했지만은 .java라고 하는 서로 다른 클래스명인 .java라고 하는 파일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이 클래스 파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작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java 파일이, 소스 파일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어쨌든 무수히 많은 어떤
자바 소스 코드 중에 오로지 요 메인 함수 또는 메소드가 들어있는 파일은 소스 코드는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자바 이제 기본을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바 기본을 이제 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소스 코드를 모아둘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자바 베이직. 그 다음에 패키지명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정 파일을 제가 그러니까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인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실행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메뉴,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이클립스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에 보이실 겁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New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앞서 이미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바 프로젝트가 맨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또는 만약에 그게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앞서처럼 other을 선택을 해서 other를 선택해서 여기서 자바를 입력을 하시고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명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바 베이직, 지금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자바 베이직, 자바 인터미디에이트, 그 다음에 자바 어드밴스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피니시 할게요. 피니시. 자, 이렇게 피니시를 하게 되면 별도로 지금 나오는, 아마 지금 현재 화면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일 텐데 별도로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뭐 create module info.java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 건지 말 건지 묻는데요. 저는 그냥 don't create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바 베이직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자바 베이직을 선택을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JDK를 설치하고 에클립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실행 환경은 JDK 11 보이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버전의 JDK를 쓴다, 그럼 그때 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건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rc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src 폴더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src 폴더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하신 다음에 패키지라고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따로 캡처가 안 되니까 그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com.점 추가할게요. 나중에 직접 생성된 그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생성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자바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new 하시고 클래스, 바로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 아래에 있죠. 누르시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클래스 파일 이름을 뭐로 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임의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작 끝자는 대문자로 하라고 그랬죠. 자, 리뷰 1 메인 점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하나의 어떤 클래스 파일 안에는, 소스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에는 메인 메소드, 메인 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public static void main을 선택할게요. 보이세요? 그 상태에서 finish.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죠. 예, 처음에는 이게 비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아래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여기 아래다가 뭘 넣는다 그랬죠? 예, 여러분이 명령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좀 패키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탐색기. 자, 잘 보세요. 저희가 이클립스를 저는 여기다 설치했어요. 뭐 설치했다고 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니죠. 그냥 압축 파일을 풀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아마 요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프로젝트 파일이 다 모여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시면, 그 전에 제가 그건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프로젝트에 가시면 지금 옛날하고 좀 틀려서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파일의 메뉴,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그걸 누르시면요,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보이십니까? 그걸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요, 워크스페이스의 폴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키시면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묻거든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 디폴트로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를 어느 위치에 둘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설치했죠. 아까 그 탐색해서 봤을 때 저는 여기 아래에다가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따로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폴더가 없으면 생성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한번 반드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위치 아래에다가 워크스페이스를 해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위치를 바꿀 경우에 여기에 와서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저는 일단 캔슬 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 윈도우 탐색기 화면에 보시면 좀 약간 느리네요. 그 탐색기에 봤을 때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저는 요 위치에, 위치 아래다 뒀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바 프로젝트 제가 얘기했죠. 거기 보시면 자바 베이직이라고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따로 별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여기에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src 말씀드렸죠. 근데 화면에서 봤을 때 잠깐만요. 그냥 끄고, 자, 화면에서 봤을 때는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폴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이게 폴더입니다. 실제로 윈도우에서는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고 있는지 잠깐 보면요. 자, 보시면
저는 아까 이 위치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위치 아래 여기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제가 별도 폴더를 입력을 직접 했을 때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폴더가 없으면. 그럼 아까 방금 생성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별도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src 폴더 기억하세요? 누르시면 아까와 다르죠. 컴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죠. 자바 베이징 폴더가 생겼죠. 여기 안에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 자동으로 생성한 소스 코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는 제가 폴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폴더를 뒀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스 코드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말한 클래스 파일의 이름을 만드는 건데, 이게 막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일한 클래스 파일인데 서로 다른 폴더에 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같은 클래스 파일이 있으면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폴더에 있으면 같은 클래스 파일 이름이라도 충돌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을 하실까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소스 파일마다 이름을 부여를 하는데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동일한 이름이. 그런 경우에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서로 다른 클래스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차츰 나올 때 혹시 여기서 지금 수업 중에는 아마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능에 따라서 별도의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별도로 같은 기능, 같은 내용일 경우에 같은 파일, 클래스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준비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